이제 보통 뭐 추정 60분 이런 데 나가서 세상에 대고 소리를 치는 거야. 내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는 능력이 있는데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취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니? 왜 내가 취업이 안 될까? 이걸 생각해본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남자분들 얘기를 좀 하자면 축구 전술은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해외 축구 선수들을 다 외워요. 그러나 인간은 모른다. 이게 최악이에요. 글쓰기를 왜 공부 안 하죠? 글쓰기를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로 작성을 하는데 이 작성한 글이 어색해 보이는지 이상해 보이는지를 판별을 못 해요. 2030을 이제 병들게 하는 빈곤의 실체다. 흔히 이제 아마 예상하는 건 이런 걸 거예요. SNS다 뭐다 등등등. 맞죠? 맞는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건 그건 아니고요. 뭐냐면 이겁니다. 세계에 대한 무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제가 계속 한계를 느끼는 게 있어요. 이 가난과 이제 주변 어떤 환경, 이런 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경제적, 인간적, 환경적 요소가 따라주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 사실 이분들을 망치는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SNS가 아니에요. 세계에 대한 무지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는. 왜냐? 첫 번째, 좋은 지식을 쌓아본 적이 없어요. 이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도대체 좋은 지식이 뭐냐라고 일단 정의를 해야겠죠. 좋은 지식이 뭐냐. 실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를 전 좋은 지식이라고 봐요. 플러스가 되는 지식을 좋은 지식으로 보고요. 당연히 내 삶을 깎아먹는 지식을 마이너스가 되는 지식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플러스가 되는 지식의 이제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먼저 알아야 될 것. 인간.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히 예절과 예의예요. 이 예절과 예의, 특히 이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말버릇이 들어가거든요. 말버릇, 그 다음에 뉘앙스 이런 게 들어가요.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최근 20대 분들이 훨씬 이게 심해졌어요. 저희 때도 없었던 건 아닌데 이 예절과 예의가 사실은 인간 옆에 써놓은 이유가 있겠죠. 뭐죠? 만나는 사람을 정합니다. 결정한다고 볼게요. 그냥 만나는 사람을 결정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거든요. 저 사람은 다르다. 대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말버릇과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학습을 못해요. 근데 이게 좋은 지식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반드시 머리로 무언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예절과 예의,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누구를 만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 지식을 몰라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가 해결이 안 되니 뭐가 되냐면은 기회가 오질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보통 뭐 추정 60분 이런 데 나가서 세상에 대고 소리를 치는 거야. 내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는 능력이 있는데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취업 어려운 것도 맞죠. 그걸 부정하진 않아. 근데 취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니? 왜 내가 취업이 안 될까? 왜? 이걸 생각해본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취업이 왜 안 될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더. 자, 첫 번째, 면접에서 막혀요. 면접 전부터 하자. 자기소개서부터 막혀. 기본 문장 구성부터 티가 난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진짜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기본 문장 구성부터 티가 나. 물론 뭐 요즘에 챗GPT도 쓰고 제미나이 클로드도 쓰고 막 하죠. 하는데 문제는 이 기본 문장의 구성, 어떤 표현 이런 것부터 티가 나요. 어떤 사람이 기회를 얻으려면 이미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회사에 들어가는 거는, 회사에 입사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기존의 그 업계에서 성공한 누군가를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설득이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입사를 못하는 거예요. 취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지금 안타까운 친구들, 2030 중에 안타까운 친구들이 이 원인 분석을 못해요.
이 원인 분석을 못하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존의 이 업계에서 성공한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일단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글이고요. 두 번째가 말이거든요. 이 말버릇 뉘앙스가 이 두 번째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은 본질적인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경험, 가치관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말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최근에는 이런 게 더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안 해요? 불편해하니까. 두 번째, 해준다고 하더라도, 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인터넷에서 본 것과는 다른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인터넷에서 본 것과는 다르다. 그렇죠. 왜냐면 인터넷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요. 분명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의견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터넷에서 내가 보는 게 이게 진실인지 저게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판단하는 결국 나야. 그걸 판단하는 건 결국 나인데 내가 그런 수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이 요즘은 대부분 뭐예요?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한테 의견을 듣는데 제가 인플루언서들이 못났다, 뭐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견은 아닌데 이것만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구독자나 그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인플루언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의심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인플루언서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고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누구도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고객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죠? 듣기 좋은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왜 계속 깨닫질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깨달아야 되거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도 또 걸러 들으셔야 돼. 아 진짜로. 근데 이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2030 중에 지금 이게 뭔가 인생이 꼬인다, 뭔가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거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저는 그냥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제가 그 부분만큼은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게 태생적으로 거짓말이나 뭐 돌려서 말하는 거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SNS가 영향인 건 맞아요. SNS가 영향인 건 맞는데 문제는 그 SNS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SNS의 전제, SNS를 하게 되는 사람들과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그래서 이제 세계에 대한 무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 드린 게 요거다.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 지식 중에 제가 예절과 예의를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냥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학교를 다니신다라고 일단은 가정하면요. 대학교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딱 자기가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행동, 자기의 인사, 자기의 말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물어봐서 제대로 대답을 해달라고 나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해야 돼요. 그나마 지금 믿을 만한 어른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주변에 이제 배울 만한 어른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 테니까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제스처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 사람한테 검증을 받아야 돼요. 여러 사람한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일단은 쌓아야 된다. 예절과 예의. 이게 이제 인간관계를 결정하거든요. 이게 사실 인간관계의 첫인상이에요. 첫인상이자 첫 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이제 변호사는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이면 처음에 딱 전화를 받고 뭐 미팅을 하거나 이럴 때 처음으로 일단 첫 마디부터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파악이 끝나요. 이거는 아마 인사 담당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게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을 보여줘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지금 샤키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을 이쁘게 하는 법. 이게 단순히 무슨 뭐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뭐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단어를 썼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상대방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받아들일까? 정말 단적인 예로 대표적인 걸 하나 할게요. 그냥 이거를 제일 쉽게 표현한 문신 같은 게 있어, 문신. 예를 들면 남자가 막 문신을 엄청 했어요. 이 사람의 힘듦은 뭐냐? 말버릇 뉘앙스를 파악하기도 전에도 첫인상이 이미 문신으로 끝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첫인상이 뭐예요? 말이에요. 첫인상이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지식을 요즘에 원래 이걸 가정에서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배우지를 못하고요. 지금 학교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절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특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말버릇 뉘앙스 전에 또 뭐가 있냐?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 제가 이거에 정말 한탄을 해요. 지금 요즘에 2030 분들 중에 이걸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인사를 할 줄 모른다. 처음에 회사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인사거든요. 인사를부터 제대로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게 이게 진짜예요. 예를 들면 이게 딱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첫 그 출근을 할 때 인사 한 방으로 그 사람의 평생 이미지가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그 회사에서의. 예를 들면 인사도 안 하고 쌩 가더라. 제가 조금 그냥 표현할게. 이놈 싸가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가지 없네. 처음 회사 생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면 처음부터 쉬워져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해.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처음에 가서 인사만 잘해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인사를 안 해요. 인생이 쉬워지는 길과 나빠지는 길이 있는데 쉬워지는 길을 공부를 안 해요. 이런 걸 생각조차 하지 않아. 그냥 내가 시험 성적만 잘 받으면 땡인가요? 내가 뭐 시험 성적 면접만 잘 봤으면 땡인가? 인사를 계속해도 안 받는 상사도 계속해야겠죠.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저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으면 한다. 무조건 한다. 전화 예절부터 시작해서 인사라든지 뭐 회사 상사나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는 지금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지식인 거죠. 말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글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글쓰기를 왜 공부 안 하죠? 사람들? 제가 이거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글쓰기를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로 작성을 하는데 이 작성한 글이 어색해 보이는지 아니면 이상해 보이는지를 판별을 못해요. 글쓰기를 공부 안 하니까. 글쓰기를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 이제.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글쓰기랑 말 말고는 어떤 방법이 있죠?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는 저는 원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예, 현장직이나 서비스 직원에도 인사가 거기 기본이죠. 그거는 진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꼬인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가 왜 취업이 안 되지? 아니면 또는 내가 이 회사에서 왜 인정을 못 받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인 것부터 안 되니까. 제가 최근에 쇼츠 중에 봤던 게 제가 2주에 하려고 했던 게 쇼츠 중에 그 수츠라고 원래 변호사들 관련해서 미국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딱 그 멘토인 그 저희 사수 파트너 변호사가 딱 그 얘기를 해요. 밑에 들어온 친구한테. 너가 처음으로 식당을 잡는 것부터 그것부터 잘하지 못하면은 너 인정 못 받는다. 오래 못 버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사실 디테일을 그러니까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뭐 아니면 정말 모르겠으면 선배들한테 물어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게 사실 좋은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일을 잘하면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는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그 일에 이게 들어가요. 그 능력이 이게 들어간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공계 출신 중에서 뭐 이공계 분들 중에서 내가 뭐 연구자라면 된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러면은 평생 사원이 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못 돼요. 혼자 일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거니까요.
글쓰기 공부는 이런 거죠. 네, 그냥 너무 당연한 건데 일단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는 비즈니스 메일 쓰는 법이죠. 근데 원래는 그 진짜 근본적으로 실력이 좋아지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 잘 쓴 글을 자주 읽어야 그런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인데 요즘 워낙에 독서를 안 하니까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비즈니스 메일부터 잘 쓰는 법. 회사 내부에서 공문이나 회사 내부 전달하는 기한문 쓰는 법. 뭐 이런 거를 일단 먼저 공부해야 돼요. 기본.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것도 안 해요, 요즘. 이게 뭐죠? 소통하는 법이에요. 네, 소통하는 법.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냥 웹툰만 해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한 너무 맞는 말씀이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모르면은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메일 쓰는 뭐 기한문 쓰는 법은 제일 이게 뭐냐면 잘 쓴 걸 많이 보면 돼요. 잘 쓴 걸 많이 본다. 잘 쓴 걸 많이 본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로키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잘하는 사람 거를 샘플을 보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쓰는 걸 따라해 보려고 노력하면 되거든요. 따라해 보려고. 일단 처음은 무조건 이거예요. 따라해 본다. 잘하는 사람 걸. 잘하는 사람 것을 따라해 본다. 요거가 제일 핵심이에요. 포워드되는 메일만 참고 그러니까 저것도 안 한다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저거를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해야 되거든요. 일단 모방부터 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간결할 것 같은데, 이 단어는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걸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처음에는 잘하는 사람 걸 따라해 본다. 그쵸, 그쵸. 결국에 저렇게 돼요. 처음엔 따라하다가 나의 스타일에 맞게 조금씩 바뀌긴 해요.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인데, 글만 그런 게 아니라, 말도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 거를 따라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스피치 훈련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사실. 스피치 훈련의 본질은 뭐냐면, 잘하는 사람 것을 많이 따라해 본다예요. 많이 많이 해보고. 그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링컨 이제 연설문 같은 거 있죠. 저도 어릴 때 이제 웅변학원이나 이런 거 다니면서 연설문 같은 거를 어떻게 더 연설을 잘할까, 말을 잘할까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원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부장님은 한 달 동안 인사 잘하기 자료 만들려 하면 잘 맞추기 메일 참조 오는 거 읽고 다시 한번 써보기 공유 폴더 자료 읽고 다 똑같이 따라 써보시 시키시면 너무 좋은 분 만나셨다. 너무 좋은 상사를 만나신 것 같아요. 저렇게 가르쳐주면 정말 은인이에요. 저 정도면 은인이시거든요, 진짜. 네, 진짜 은인이야. 저런 거 안 해줘요. 일 잘하는 법을 안 알려준다니까? 근데 이제 이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좀 다른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가 알아서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런 연설문이나 이런 거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이런 것도 공부해보는 경우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말을 잘하는 거, 스피치를 많이 해보고 이거를 뭐 카메라 틀고서 내가 말하는 걸 좀 보면서 훈련을 하는 것도 있고 일단은 이것도 잘하는 사람 거를 좀 따라한다. 뛰어난 상사 영어직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쓰는 카피라이팅 그대로 카피해 중간에서 갑니다. 맞습니다. 저것도 맞습니다. 저게 그 진짜 맞고요. 그래서 요런 거 기본으로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만 인지만 해도 그 사회초년생일 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알고 있고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사회초년생 때 인지를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돈을 잘 모으려면 본업을 잘해야 돼요. 본업을 잘해야 됩니다. 본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본업을 잘하기 위한 훈련에서 기본이 글과 말이에요. 물론 뭐 생산직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글 좀 더 익숙하진 않고 말이 좀 익숙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글과 말의 비율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비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글과 말은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사실은 내가 스스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 본업을 잘하려면 글과 말을 어느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걸 다루면 어떻게 된다? 본업에서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먼저 해야 사실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졌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가끔 그런 거 상담이 들어 제가 도와주거든요. 사실은 그냥 유튜브 하고 나서도 도와준 적도 있고 한데 귀를 딱 열고 딱 듣는 순간 왜 안 뽑힌지 알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 이렇게 면접을 했다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게 안 되면은 이건 기본적인 거라서 그냥 다 커트인데 근데 자기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겠대. 이게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게요. 이게 예절과 예의를 했는데 두 번째는 인간 다른 버전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거든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은 이게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인간의 본질 욕망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냥 정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볼게요. 인간이 원하는 게 뭘까? 제일 대표적인 거 돈, 명예, 안정성, 가족, 그러니까 인간관계일게요.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고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자신은 돈을 원하면서도 남들은 돈을 원하면 나쁜 놈, 이런 생각. 자, 두 번째, 자신은 명예를 원하면서도 남들은 명예를 원하면 욕심 많은 놈 또는 나쁜 놈. 세 번째, 자신은 좋은 주변 사람, 인간관계를 원하면서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지 않음.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저는 이거를 뭐라고 보냐,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반대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에 대해 고민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볼 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찰리 먼거가 이야기한 사고 틀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을 여러 사고 도구를 통해서 해석하는 거를 이걸 격자형 사고 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판단이 틀려요. 잘못된 게 아니라 틀려요. 네. 이게 없거든요. 사고 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계속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인 건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그냥 정말 단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에서 제일 많이 보여요. 이게 저는 심리학 별로 그렇게 아주 효과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역사 사례가 훨씬 도움이 많이 됐어. 근데 역사 사례가 무슨 우리 그 한국사 검정시험 보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팔만대장경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요. 제가 말하는 역사 사례는 인간 사례예요. 인간 사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잘못되더라 이게. 이런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특정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되더라. 안 먹히더라. 이거를 왔을 때 이제 뭘 하냐면 이걸 수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 이제 수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걸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남자분들 얘기를 좀 하자면 축구 전술은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해외 축구 선수들을 다 외워요. 그러나 인간은 모른다. 이게 최악이에요. 진짜 필요한 지식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지식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우리가 삶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저때 저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저런 걸 하더라.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데, 인간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진 않는다. 근데 돈 벌려면 인간을 알든 아니면 다른 걸 알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요. 저기 오펜하이머 전기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 맨하탄 계획을 수행하면서 그 오펜하이머가 했던 일들이 주로 뭐냐면, 직접 개발도 뭐 참여를 했겠지만 사실은 관리자로서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천재들을 아울러야 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롤을 부여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근데 그게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이게 꼭 뭐 책으로 공부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책으로 꼭 공부한다는 건 아닌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안 하면 좀 슬프지만 20대, 30대를 넘어서도 좀 인생이 풀리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 보통. 이게 뭐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나아지는 분들도 있고 고민을 하면서 나아지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분들이 훨씬 이제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하죠. 돈에 대한 지식인데,
기본적인 경제 흐름을 읽을 능력이 없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관심도 없다. 아까랑도 비슷해요.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특히 남들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남들이 아니라 유명인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취미랑 흥미에는 관심을 가져요. 뭐 이런 거죠. 게임으로 예를 들면 게임 캐릭터가 뭐 어떻고 뭐고 이런 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돈은 모른다. 진짜 사는 데는 돈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돈과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직업, 부동산.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은 투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내 직업을 잘 알아 일단 돈 소득을 올리는 거고 부동산을 알아야 살 곳을 정하고요. 기본적인 이런 지식들은 원래는 습득을 해야 돼. 근데 습득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질 않아요. 전혀 하질 않고 이제 소득은 이제 직업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모르고 부동산도 사실은 잘 모르고 이런 기본적인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죠.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 사실 잘 모른다. 제가 이거는 다음 컨텐츠에서 조금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뭐 이런 거요. 제가 어떤 여자분들 중에서 이거는 특정 뭐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어떤 여자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 예를 들면 집을 사는데 대출이 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대요. 왜 이렇게 빚이 많아? 그래서 실망이야. 하면서 뭐 등등등을 해가지고 헤어진대요. 아니면 이제 뭐 불평불만을 한대요. 채무라는 게 악성 채무가 있고 자산을 취득하기에 필요한 채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대출을 하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팔리지 않냐. 맞죠? 경매에 넘어가겠죠. 경매에 넘어가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대출을 안 하고 집을 사지 않았어. 그러면 그때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있느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안이 없어, 대안이. 보통 제가 이거 돈에 대한 지식의 핵심을 뭘로 보냐면은 이게 생존이잖아요. 돈은 생존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생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는 이게 주로 뭐냐면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집값이 오르고 있다. 근데 내가 월세를 살아. 근데 월세를 계속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플랜을 해야 되고 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대출 이 예를 들면 대출이 껴있으니까 집을 산 게 잘못된 거야라고 하면은 그러면 너의 대책은 뭐냐? 그러면 이제 뭐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에 사는 거겠죠? 그러면은 전세랑 월세가 대책이 되느냐? 계속 월세 살면 대책이 되냐? 그러면 월세 살면서 다른 걸로 월세를 감당해야 되는데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거냐, 어떤 투자를 할 거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돈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전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보냐면 생존하기 싫다. 이렇게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이 딱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신 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확실히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재테크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긴 해요.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더 공격적인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 또 남자기도 해요. 근데 이게 객관적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나본 친구들 중에서 제가 소개팅하거나 그냥 일반 모임에서도 부동산이나 돈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여성분들이 많지는 않았거든. 솔직히. 여러 번 만나거나 모임을 갖는 여성분들은 재테크나 돈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비율로.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더라.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는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무의식적 절망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대안이 없어도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마지막 대안은 그거죠. 정부죠, 정부. 정부에서 도와주겠지. 예,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지식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어차피 이거 해봤자, 아유, 뭐 이거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생존이 저는 원래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게 생존이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월세가 쌌었고, 그러니까 주거비가 저렴했고, 또 정부에서 그래도 복지 보조가 저는 적다고 보진 않거든요. 기본적인 뭐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수준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것도 굉장히 축복이죠. 사실 축복인데.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사실 빈곤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돈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저는 진짜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은 도서관에 가서 이것도 돈 안 쓰고 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에 가서 자, 일단 부동산 책을 20권 봅니다. 그 다음에 주식 관련 책 20권을 보고요. 경제신문을 구독합니다. 이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도서관에 가면 그 도서관에서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신문을 구독해요. 물론 아닌 데도 있는데 신문 구독해요. 여기서 경제신문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좋다 보니 인터넷으로도 다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건지, 그러니까 소득을 올리는 거죠. 소득을 올릴지에 대해서 고민한 후, 이게 이제 직업이죠, 직업. 직업에 대한 책을 20권을 읽어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읽으십시오, 무차별적으로. 이거 막 골라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20권 읽으세요. 어떤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주로 대부분 이런 거예요. 어떤 직업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숙이나 수필, 그 다음에 해당 직업 관련 지식을 담은 책,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안 하고서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방법은 이거예요, 또. 해당 분야에서 잘한 사람의 뭐 팬이 된다고 해야 되나? 팬이 된다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제 팬이 돼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 행적은 어땠는지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제가 돈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 돈을 버는 방법은 내가 이 분야에서 있을 때 그 분야에서 잘한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잡았구나. 그래서 수입을 올릴 수 있었구나. 이걸 먼저 고민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고민해서 일단은 버는 소득을 올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 경제신문 등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자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불려나갈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적어도 뭐 분야에서 잘한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밥벌이는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일단 해야 소득이 올라가니까, 소득이 생기니까 일단은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걸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려나가는 거는 해야 되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전문직이나 대기업 등의 일은 이제 진입장벽이 높죠.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고소득이 나오는 거긴 한데 대기업이나 전문직을 하려고 하더라도 뭐 못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은 당연히 이제 정해져 있는 정원이 있으니까 못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래도 그러면 할 수 있는 분야를 고민하고 여기서 잘하는 법을 일단 고민하는 게 돈에 대한 공부긴 해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도는 공부해야 돼. 왜 그러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못하더라도 굶어 죽진 않아. 주식을 못하면 불리하긴 하죠. 굶어 죽진 않는데 일단 밥벌이는 해야 되고 내가 살 곳은 있어야 되니 그 정도는 공부하라 이거죠. 이것도 안 하면 이제 사실 방법은 없어요. 진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빈곤에 빠지게 돼요. 사실은 결국에 이제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이제 그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모른다.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데도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근데 아마 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들. 사실 관심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나한테 가십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나 흥미가 될 만한 것들에 관심이 있지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어떤 룰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 관심이 있는 세상에서 핵심은 인간이고 돈도 사실은 인간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로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죠.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사실은 주로 어떤 거냐면 명품이나 이런 그 보여지는 것 정도에는 관심이 있어. 근데 이걸 이제 주체적으로 해석하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알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명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긴 가는데, 이제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인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 아, 돈에 관심 있는 거 얘기하면 너무 돈독 올랐다고 보는 눈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있고요. 왜냐면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뻔한 거거든요. 뭐냐면 남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들이 가진 도구, 능력을 전혀 모른다. 이게 이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이유예요. 사실 이거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결혼 시장에서 30대와 40대, 20대가 왜 차이가 벌어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30대 여성분이 있고 20대 여성분이 있으면 20대 여성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어떤 보여지는 도구, 뭐 내가 이제 사회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도구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거나 실제로 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머리로는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시장으로 예를 들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 경쟁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결혼시장도 그렇고 취업시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나만 관심 있어, 나. 예를 들면 뭐 변호사다 그러면은 변호사도 사실 같은 직업군이 다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 경쟁자들이 뭘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쟤네들을 이기든지 따라잡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쟁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경쟁자들이 뭘 하는지 보질 않아요. 경쟁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질 않아. 예를 들면 내가 의사야. 같은 과의 다른 의사들이 무슨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똑같아요. 취업 시장일 때 왜 나는 취업이 안 될까?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내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뛰어난 사람들 반대로 그 기준치, 그러니까 경쟁의 기준치를 가장 높게 형성해놔요. 높게 설정한다가 맞겠다. 경쟁의 기준치를 굉장히 높게 설정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정말 소름 돋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노출되는 알고리즘 자체가 비슷해. 근데 이게 주로 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추천드렸던 게 있네. 다큐 중에 인재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번 이거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한참 나온 지 좀 됐어요. SBS 스페셜이었을 거야 아마. 근데 제가 지금 되게 자주 얘기하는 대표님이 있는데 제가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님이 이 다큐 얘기를 하는 거야. 저도 좋아해가 자주 봤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얘기를 주로 했냐. 미국의 하버드에 있는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뭘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저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활하고 있고 예를 들면 컨설팅 펌에 들어가려면 저걸 하고 있고 뭘 준비하고 있고 학술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어디 학회를 하고 있고 아니면 무슨 기업이 주최하는 인턴십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쟤네들이 보여주는 능력이 어느 정도지? 예를 들면 쟤네들은 뭐 기본적으로 뭐 영어랑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를 하고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다. 그거를 보고서 와, 나도 저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조금 제가 빈곤에 빠지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2030 분들 중에 빈곤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분들의 경우는 사실 뭐냐면 이 경쟁의 기준치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특히 어떤 거냐면 내 주변을 통해서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친구가 옆에 있는데 내 친구 보니까 나보다 노력을 안 하네. 그리고 또 왼쪽에 이제 다른 친구를 보니까 저 친구도 그냥 조금 더 노력하는 것 같긴 한데 나 정도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서 대기업에 지원을 해. 대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대기업에서 계속 붙질 못해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기준치라는 거를 내 주변에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치가 엄청 낮게 설정하는 거고
이제 내가 경쟁 기준치를 높게 설정하려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냥 내가 못 봤지만 아직 머릿속에 없지만 고지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의 노력에 그냥 기본적으로 한 5배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사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쵸. 주변이 뭐 학군지구 우수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사는 것 같진 않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거나 뭐 성공을 하거나 이럴 때 스토리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기본이 이거죠. 끊임없이 공부해.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다는 게 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책도 포함이지만 세상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또 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꼭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실전으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분들도 있고 계속 이런 거를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계속 그쪽을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SNS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나의 수준에 맞는 컨텐츠만 보고 있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병들게 하는 빈곤은 대부분 이런 데서 온다. 그러니까 세상이 경쟁을 통해서 내가 내 경쟁자들보다 나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대, 30대 분들 중에 좀 인생이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특히 그 내 주변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한 세계에 대한 무지가 이제 사실 빈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저희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뭐 통찰력, 또 실행력 뭐 이런 걸로 많이 보잖아요. 그게 사실 이 얘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쳐가지고 뭐 한다. 뭐 그것도 단순하게 표현하면 맞죠. 근데 모두가 내가 관심 있는 걸 한다고 해서 성공하나요? 저는 그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하루 종일 잡고 앉아가지고 개발을 하면서 그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빌 게이츠도 뭐 어릴 때 책도 많이 읽었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게 그냥 이제 나오는 걸까? 모두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미쳐 있다고 사실 성공을 하냐 이거죠. 좋아하는 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아하는 거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이나 통찰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 되는 거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반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좋아하는 일만 오래 지속하면 성공하나. 재능, 통찰, 사회 분위기, 운이 이제 사실 사회 흐름이죠. 이게 운이라는 건 사회 흐름이니까. 귀인을 만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 하고도 나야죠. 메모장에 써놓은 걸 보면 오늘날 교육은 대체 무엇을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좀 비판론적인 견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굉장히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 형사소송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 주변에 홍보랑 이제 선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